네, 논주모연구소의 김성환 소장입니다. T값. 여러분들이 아마도 논문 통계 분석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거나 또는 논문 통계 분석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값이죠. T값입니다. 이 T값이 여러분들은 도대체 이게 뭘까?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 이 T값 옆에 붙어있는 P값, 그리고 왼쪽에 붙어있는 SE값, B값은 뭘까? 이런 궁금증들이 어마어마하게 머릿속을 그냥 휘젓고 다니실 거예요. 뭐 저도 그랬었고, 많은 분들이 논문 통계 분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헷갈린단 말이지. 뭐 도대체 나 T값도 모르는데 B값은 어떻게 알 것이며 SE는 뭐냐 이거죠. 뭐의 약자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요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엄청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혀 수학적이지도 않고 전혀 통계학적이지도 않은 정말 재밌는 그런 설명으로 여러분들을 이해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T가 뭔지를 아주 그냥 살짝 훑고 한번 지나갈 볼 필요가 있어요. T가 뭔지. T는 우선 이제 T를 이해하기 전에 T 분포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T 분포가 어떻게 생겨 먹었냐? 요렇게 생겨 먹었어요. 제가 이제 그림을 잘 그릴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직선이 요렇게 가로로 있다면 T 분포가 생겨 먹은 거는 중간이 제일 많고 양 끝쪽으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는 요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인데? 이거 어디서 봤죠? 이 공부 좀 하신 분들은 T 분포가 요렇게 생겼어? 아니, 내가 그림을 좀 잘못 그려서 이렇지. 원래는 이제 이렇게 예쁘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중간이 많고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생겼단 말이지. 근데 이제 요게 어디서 많이 봤단 말이지. 도대체 어디서 봤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표준 정규 분포하고 너무 닮았더라. 표준 정규 분포하고 거의 비슷하게 닮았어요. 중간이 많고 양 끝으로 갈수록 줄어든다 말이지. 그래서 T 분포하고 표준 정규 분포는 왜 이렇게 닮았을까? 요거를 알면 우리가 왜 통계 분석을 하면 계속 T값이 따라 나오나, 구조방정식을 해도 T하고 똑같은 말인 CR이라는 값이 또 계속 따라 나와요. CR. 그래서 이게 왜 자꾸 이게 T가 나오나? 이제 요걸 이제 우리 궁금증을 하나 해결하고 살짝 훑고 한번 넘어가 보자 이거죠. 우리가 이제 표준 정규 분포다라고 한다는 것은, 제가 용어만 설명을 드릴게요. 중심 극한 이론에 의하면, 중심 극한 이론 이러니까 뭔가 엄청나게 있어 보인단 말이지. 뭔가 극한 이러니까 무슨 남자분들은 극진가라데 이런 거, 극진공수도 이런 것도 생각나면서 갑자기 최배달이 떠오르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런 건 아니고, 중심 극한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이런 게 있는데, 요것도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용어만 알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모집단이라고 하니까 또 헷갈린다. 모집단이 뭐지? 요 어미 모자 해가지고 원래 전체 집단을 말하는 거죠. 전체 집단의 분포는 설령 아닐지라도 표준 정규 분포를 가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정한다. 그것이 수학적으로 검증을 한 것이 중심극한 이론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집단은 표준 정규 분포다 이렇게 가정을 하셔도 된다라는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모집단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설령 진짜는 그렇지 않더라도 우선 표준 정규 분포로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 정규 분포.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인데, 이거는 모집단 이야기고, 이거는 모집단에서 하는 이야기고, 우리는 지금 전체를 조사할 수 없으니 뭘 했다? 샘플 추출을 했죠. 샘플 추출을 했는데
원래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 확통이죠, 확통. 요번에 이거 참, 말 들어보니까, 지금, 중학교 3학년, 우리 딸내미가 중학교 3학년인데, 얘가 지금 대학교 가는 그 입시에서는 문이과 통폐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도, 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내가. 근데 이거 그냥 한번 재미삼아 이야기해 볼게요. 수학 같은 경우에도, 문과하고 이과가 있는데, 요거 이제 그냥 합쳐버린다는 거지. 합쳐버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뭔가 이제 문과 쪽 수학이 좀 쉽잖아. 이과 쪽 수학이 좀 어렵고. 그런데 이제 공통을 둔 다음에 선택 과목을 두게 만드는 거지. 그 중에 하나가 확통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아마도 확통을 할 가능성이 커져. 왜냐면 이제 기백이라고 해서 기하 벡터, 그리고 이제 미적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기하가 어렵단 말이지. 미적분도 어렵단 말이지. 그러니까 만만한 게 확통이라고, 확통으로 갈, 누구한테 어렵냐면 이과생들한테 어렵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과생들이 아마도 나 기하 머리 아픈데, 미적분 골치 아픈데 해가지고 확통으로 확 몰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확통이 아마도 선택 과목으로 거의 뭐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드디어 내 시대가 왔다. 논준모의 시대가 왔다 이거죠. 확률과 통계. 이렇게 교육부가 나를 또 도와주네. 뭐 그렇다고 내가 확률과 통계를 가르치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 딸내미 가르치겠다는 소리예요. 어쨌든 내가 뭘 이야기하다 그랬지. 그래서 이 샘플 추출을 한단 말이지. 샘플 추출을 이렇게 하는데 이 샘플 추출을 이제 확률과 통계를 한 이야기를 내가 이제 생각이 났네.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고등학교 수학의 확률과 통계를 보면 샘플 추출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인 게 복원 추출입니다. 복원 추출. 복원 추출이라는 말은 너무 어려워지나?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재미삼아 들으세요. 이렇게 이제 그 보자기가 있으면 요 안에 공이 몇 개 막 들었단 말이죠. 요 중에서 3개를 꺼내는 샘플 추출 방식. 3개를 꺼냈어. 얘를 다시 집어넣고 또 3개를 꺼내. 다시 집어넣고 또 3개를 꺼내. 이러면은 이 전체 집단이 수가 많아지면 거의 복원 추출은 무한 추출이 됩니다. 무한 추출. 그래서 미친 척하고 무한 추출을 다 해봤어.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무한대의 분포들을 그냥 한 대 모아보니까 표준 정규 분포가 나오더라. 그게 중심극한 이론이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간단하게.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어떻게 표시합니까? 이렇게 팔자 옆으로 누워놓은 걸로 표시하죠. 무한대분의 1의 확률로 우리가 요번 기회에 아주 우연히 샘플 추출을 해서 그 샘플의 데이터로 분석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 T값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얘는 분명히 모집단이고 나는 분명히 무한대분의 1에 해당되는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1에 해당되는 이 샘플을 가지고 표준 정규 분포에 갖다 붙이기도 뭐하고 이 표준 정규 분포에 가깝다라는 거를 지금 우리는 이렇게 증명을 해야 대표성이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외도, 첨도 이런 값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얘가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할 수는 없지. 그래서 나온 게 표준 정규 분포하고 좀 비슷하게 나온 게 T 분포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T 분포에 의해서 검증을 하게 된다. 요런 소리입니다. 살짝 훑고 한번 지나가 봤습니다. 자, 그래서 T 분포에 의해서 나온 이 값이 T 값이라는 거죠. 요 T 값. 근데 요 T 값인데 요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이 T값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별도로 또 다른 것을 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회귀 분석을 했다라고 했을 때 회귀 방정식이 나오잖아요. 회귀 방정식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1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1차 방정식. 자, 그런데 여기 생긴 꼬라지가 어떻게 생겼냐면 y는 a 플러스 bx인데 사실은 여기 뒤에 표준오차 SE가 숨어 있다. 표준오차는 뭐죠? 스탠다드 에러죠. STANDARD 에러. 자, 오차. 그러니까 안 좋은 거. 그 다음에 B값은 기울기
기울기라고 하면 중학생들이 쓰는 용어죠. 그래서 우리는 개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수는 좋은 거. 참 너무 유치한데. 자, A는 상수 또는 이제 절편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X가 0일 때 Y의 값.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설명하기 쉽게 요 B 값을 좋은 거, SE는 안 좋은 거. 자, 좋다 안 좋다의 기준은 뭐냐면 크면 클수록 좋다라는 거죠. 근데 SE는 크면 클수록 안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걸 가지고 자,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자, 제가 크게 써볼게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자, 여기에 이 B값이 있어요. 자, B값. 여기에 오차가 있어. 표준 오차. 그런데 B값이 낮은 경우가 있고 높은 경우가 있겠죠. 오차도 낮은 경우가 있고 높은 경우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가 있다는 소리죠. 자, 이렇게 한번 나눠 놓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씩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B값은 기울기, 다시 말해서 개수값은 크면 클수록 좋은데 엄청나게 커. 그런데 오차는 작아. 어디에 해당됩니까? 여기에 해당되겠죠. 자, 요거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무조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가설 채택될 것이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오차는 더럽게 작아. 아니, 오차가 아니라 팩스가 들어오네. 저는 소리는 좀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팩스 들어오는 소리 갑자기 들어와서 나도 깜짝 놀랐는데 그냥 무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B값은 엄청나게 작아. 그런데 오차는 더럽게 커. 거기가 어디에 해당되는 영역이죠? 자, 요 부분에 해당되는 영역입니다. 자, 요거는 보나마나 가설은 무조건 기각.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 오차도 작은데 영향력도 작아. 자, 요 부분하고 오차도 큰데 영향력도 더럽게 커요. 자, 요런 부분들. 요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애매하다. 요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애매하다. 정말 애매하다. 그래서 요 두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요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바로 비중입니다. 비중. 뭐냐면 오차에 대한 B의 비중을 구하려면 그대로 B를 오차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떤 값이 나오겠죠. 자, 어떤 값이 나올 텐데 이 값을 어느 범위 기준보다 크면 오차가 영향력이 크다는 소리고 어떤 기준보다 작으면 영향력이 작다는 소리예요. 오차에 비해서 그 비중이 크다 작다. 그래서 이제 요 기준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기준이 얼마냐면 이 기준이 우리가 이제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한 90% 이상은 우리가 이제 통계 분석을 하면서 양측 검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양측 검증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요 기준이 플러스 마이너스 1.96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96. 그래서 B를 SE로 나눴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1.96보다 크면 이 B값은 오차 대비해서 봤을 때 의미 있는 영향력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1.96보다 작으면 오차 대비해서 봤을 때 의미 없는 영향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96이라는 것이 바로 T분포에서 전제 조건은 양측 검정일 때 임계치 알파가 0.05에 해당되는 바로 그 기준에 해당되는 T값입니다. 이게 이제 요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요걸 또 쉽게 설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상식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자, T분포를 한번 요렇게 그려볼게요. 자, 그림은 더럽게 못 그리지만 자, 이렇습니다.
이 t 분포란 말이죠. 근데 여기 중간에 요렇게 봤을 때 요 중간에 0이라고 해서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서 이것도 고등학교 수학 때 나옵니다. 밀도 함수라고 하는데 확률 밀도 함수의 면적은 1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공간 안에 있는 면적은 1이란 소리지. 면적은 1이란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적의 95%에 해당되는 면적은 0.95라는 소리지. 그럼 한 요 정도 될 거란 말이지. 요 정도가 95%에 해당되는 면적이란 소리지. 95%의 신뢰도를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자, 여기에서 요거는 이제 면적인 거를 말하는 거고, 요때 해당되는 0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같단 말이죠. 같은데 요 거리가 마이너스 1.96이고 요 거리가 플러스 1.96이란 말이지. 양쪽을 다 봤기 때문에 양측 검정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t 값이 이 1.96보다 커지면 여기에 어떤 점이 찍히거나 여기에 어디 점이 찍히면 그 b 값은 오차 대비해서 봤을 때 의미 있다. 이 소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찍히는 이 값이 바로 t 값이라는 거죠. 자, 요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또 뭐 갈릴레오의 뭐 지구는 둥글다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엄청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뭐 그런 것들은 일단 생략을 하고 요렇게만 일단 외워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한 가지 알고 들어갈 거는 b 값을 표준 오차로 나누면 t 값이 되는데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1.96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p 값이 0.05보다 작아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논문 통계표를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논문 통계를 열심히 하시고 또 분석 결과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